자, 오늘은 수투 첫 번째 함수의 극한. 자, 유형 1번에서부터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에 대해서, 극한 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어렵진 않아.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x축이고, 요 값이 2야. 그러면은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어, 2의 뭐 값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x는 2일 때 값이 얘가 3이고 y 값이 얘가 2고 얘가 1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데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 함수에 이게 왼쪽에서 이렇게 2로 가까이 가는 왼쪽에서 2로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 이렇게 해서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줘.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가는 fx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얼마야? 3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지? 그럼 그것을 우리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야. 정확하게 3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얘는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2로 내려가고 있지, 그지? 그럼 걔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는 fx다. 그 값은 얼마니?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왼쪽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오른쪽에서 온다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해. 이해됐어요? 자, 좌극한은 3이고 우극한은 1이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값이 같아 틀려? 값이 다르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극한 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한 값이 있으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겨울방학 때 다 한 번씩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제? 자, 그 다음 여기 까맣게 칠해져 있는 요 값 x는 2일 때 2지, 그지? 이거는 f의 2는 2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거 무슨 값?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극한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을 좀 한번 쭉 해보도록 하고 우리는 15번을 한번 볼게요. 15번 문제. 자, 다 찾았어? 자,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먼저 좀 그려봐야 되겠는데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게 fx래. 이게 gx래요. 자, 봅니다. 유상이 재밌어? 왜 웃어, 무섭게? 어? 자, 15번 문제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fx 더하기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fx 곱하기 gx 이것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지?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 요 단원에서는. 자, f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어디로 가까이 가니? 2로 가까이 가지, 그지? 그래서 그 값은 얼마다?
2가 될 것이고 fx가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얼마야? 2지. gx가 2지. fx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얼마야? 1이지. 그래서 1이란 말이야. 그래서 2 더하기 2에서 4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지? 여기서 시간 끌지 말자. 바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꾸준히 연습하면 됩니다. 자, 유형 2번을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자, 이것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유형 2번에 보면은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fx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우극한 자극한이 모두 같으면 그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극한 자극한이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귀에 이거 꽂고 있는 거 이거 마이크야. 에어팟 마이크야. 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요거 20번 한번 볼까요? 개념은 알겠지? 우극한 자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을 알겠죠? 자, 함수 fx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보면은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fx는 발산한대요. 요거는 발산한다고 얘기하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 그치? 예전에 이거 다 알고 있지? 이런 내용들은. 발산한다, 수렴한다 이런 거는 배웠잖아. 그치? 자,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는 fx가 0의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 플러스 2분의 2fx 플러스 a가 존재한다. 그때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아마 풀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네. 12.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봐봐. 요것도 극한값이지, 그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하고 같아?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x는 그냥 1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이걸 나눠줘야 되겠지? 어떻게? x는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 작은 쪽으로 갈 때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따라서 이거를 두 군데로 나눠줘,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는 fx가 무한대라며.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있겠네.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 또 fx가 무한대네. 그냥 그대로 fx라고 쓰자. EFX 플러스 A, FX 플러스 2 이렇게 했지. 자,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역시 또 FX 플러스 2, EFX 플러스 A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지. 그럼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그치?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지.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은 어떻게 한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런데 뭐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무한대로 가는 걸로 나눠버리면 돼. fx로 위아래를 나눠버리면 돼. fx로 위아래를 나누면 1 fx분의 2 fx분의 a 이렇게 됐지, 그지?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숫자지.
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얼마일까? 이거 우리 수원에서 안 했나? 수투에서 처음 나오는 건가? 근데 왜 이 마플은 갑자기 막 이렇게부터 막 나오는 거야? 그치? 기본적으로 무한대, 무한대 이런 얘기 설명을 안 하네. 자,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는 얼마다? 자, 무한대분의 숫자야. 자, 분모가 계속 커져. 분자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점점 커지니까. 그럼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숫자지. 그럼 얘도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값이 얼마야? 2란 말이지, 그지? 자, 밑에 거는 1보다 작은 쪽으로 올 땐 0이라며. 그럼 너는 다 0이네. 따라서 2분의 a가 되는 거지. 이 둘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같으니까 a는 얼마? 4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지금 책에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 극한에 대한 개념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필기를 좀 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꼴. 무한대분의 숫자. 어떤 무한대분의 숫자다.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백에다가 필기해. 분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숫자는 0으로 간다. 자, 두 번째로 0분의 숫자. 실제 분모가 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0으로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모가 0인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자, 분모가 0으로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으면은 분자는 딱 정해져 있는데 분모가 계속 작아지면 결과적으로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는 거야. 이 숫자가 이게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음수야. 그런데 이것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 그러면은 음의 무한대겠지, 그지? 자, 숫자가 음수야. 얘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얘는 또 양의 무한대겠지. 그래서 이게 양의 무한대나 또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5가 있다.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니? x지, 그지? x로 위아래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3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분의 5. 됐습니까? 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숫자 0이고 무한대분의 숫자 0이구나. 따라 답은 얼마다? 3분의 2가 되겠다. 됐지? 자,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3x 플러스 2분의 5라고 돼 있어. 아니야. 3x제곱 플러스 5x분의 2x 더하기 3 이런 애가 있다고 쳐. 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다. 자, 그런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니? x제곱이지. 따라서 x제곱으로 위아래를 나눕니다. 그러면 3 플러스 x분의 5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렇게 됐죠?
자,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 다 0, 0, 0. 3분의 0. 따라서 얼마? 0이구나. 됐습니까? 자, 세 번째. 자, 요런 애가 있어요. 자, 얘도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준경아, 벌써 졸려? 졸면 안 돼.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봤어? 어? 대상포진은 그 뭐야,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병이래. 어렸을 때 다 홍역 걸리지, 홍역. 너네도 다 걸렸어? 홍역이 걸리고 나면은 그 홍역의 그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남아있대. 그래서 인류의 98%가 몸속에 수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대. 어릴 때 홍역을 알았으면.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서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은 그 수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아프대. 근데 지금 대상포진 거겠죠. 그래서 여기 옆구리 이렇게. 아파 죽겠어. 근데 졸아? 잠이 와 지금? 어. 근데 야, 솔직히 말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너네도 레미안 살고 너도 레미안 살지. 그 영광 피부과 알지? 영광 피부과.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나보고 건강해가지고 안 아픈 거래. 별로 안 아파. 근데 아파서 입원하기도 한대. 대상포진. 엄마 엄청 아파했지. 그치? 나처럼 이렇게 나와서 수업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자, 이 봐봐. 졸지 마. 졸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자, 그럼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항이 뭐야? 1차지, x지, 그지? 그래서 x로 나누는 거야. x로 나누면 2 더하기 x분의 3 그리고 5x 더하기 x분의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무한대분의 숫자 0, 무한대분의 숫자 0. 여기 x가 살아있다, 그지? 살아있으면 x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야 되거든. 따라서 2분의 무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란 말이죠. 자,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패턴화를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보니까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동일하죠.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똑같은 차수일 때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빼내면 그게 극한값이야. 알아들었지? 자,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달라. 분모가 차수가 더 커. 그러면은 0으로 가. 자, 분자가 차수가 더 커. 그러면 무한대로 갑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패턴을 알아도 뭐가 결정한다?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결정한다. 그런데 항상 함수가 다항함수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배우지만 나중에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은 지수함수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함수가 나와. 그래서 이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 원칙이 뭐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자, 여기서는 분모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로 나누는 거야. fx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치? 자, 굳이 이제 나누지 않아도 우리 뭘 알 수 있어? 아, fx 있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2니까 2인 거야. 알아들었지? 자, 거기까지 잘 정리하세요. 지워도 돼? 아직 한 두 개 정도 더 남았어. 원래는 이 내용이 개념원리라든지 정석이라든지 여기에는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 마플 시너지에서는 유형별로 다루다 보니까 그 유형은 생략해버린 것 같아. 자, 우리가 다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세 번째.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게 있어요. 형태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형태로 되어져 있는 꼴. 자, 이 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 유리식 또는 뭐 다항식의 형태? 유리식이라고 하지 말고 뭐 다항식의 형태? 아니면 무리식의 형태?
무리식의 형태는 뭐야? 루트가 있는 경우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 자, 이때는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으로 묶어. 최고차항으로 묶어낼 거야. 좀 이따 보여줄게. 무리식인 경우에는 그냥 유리화 해버릴 거야. 자,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3의 x의 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 뭐 이런 애가 있다고 보세요.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3x 3승 무한대지? 2x제곱도 무한대입니다. 뒤에 5는 이 무한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지? 무시해버려. 자, 그럼 결국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구나. 선생님, 만약 여기가 더하기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계산할 것도 없어. 그냥 무한대야. 발산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다항식이구나. 최고차항으로 묶어내자. x 3승이 있잖아. 그지?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3승으로 묶어내면 3 남아있고 x분의 2 남아있고 x 3승분의 5가 남아있겠다. 자, 무한대분의 숫자 3만 남았네.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지? 3이랑 무한대랑 곱해도 무한대다. 그래서 이 값은 무한대인 거예요. 이해됐어? 자, 무리식인 형태를 한번 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3x 더하기 5 마이너스 루트 5x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볼게요. 자, 유리화라 그랬죠. 루트가 들어있으니까. 따라서 유리화를 하면 루트 3x 더하기 5에다가 플러스 루트 5x. 자, 여기다가 합차를 곱했으니까 3x 더하기 5 빼기 5x 이렇게 되겠네. 맞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되겠네. 됐나요? 자, x는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분모에 루트 3x지. 그치? 그러면 차수가 몇 차니? 2분의 1 차지. 루트 x니까, 그치? 위에는 x가 1차지. 그러니까 차수가 위가 더 크네. 그치? 그럼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잖아. 아니,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그치? 그런데 양의 무한대로 갈까, 음의 무한대로 갈까?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무리식인 형태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리화해서 계산합니다. 이거 설명은 안 나와 있어도 문제 속에 다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생략해버린 거지. 자, 마지막으로 0분의 0꼴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선생님이 요거를 갖다가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겨울에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 선생님 살이 많이 빠졌네. 그치? 다행히 너 알겠지? 잘 모르겠네? 그치? 내가 지금 보면서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헬스한 거야? 응? 요거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거든? 나중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평수학이라고 치면 유튜브가 나와. 거기에 들어가서 올려놓을 거니까, 만약에 집에 가서 복습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다시 보는데, 예담이는 아마 그 옛날 거 한번 봐봐. 무슨 마동석이 서가지고 강의하고. 등치는 막 이만해가지고. 자, 무한대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현대 수학에서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우리의 그 현대 수학에서는 0분의 0이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아요. 음?
분모가 0이라는 건 정의하지 않아. 0분의 0이라는 건 정의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극한이기 때문에 0분의 0꼴이라는 것은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0이 아니야. 자, 이런 꼴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수가 약분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쉬운 예를 들어줄게. x가 2로 가는데요.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x가 2로 가니까 0이지. 그리고 여기도 0이지. 그지? 그래서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0분의 0꼴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수. 누구니? x-2잖아. 그지? 이게 약분돼. 여기 안에 들어있지? 따라 약분 시켜버리면 누구만 남아? x 더하기 2만 남지. 그럼 x가 2로 가니까 구하는 값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요 유형이 전부 다야. 요 유형만 알고 있으면 돼. 요게 지금 이 책에서 생략돼 있어요. 자, 거기에 21번 한번 더 볼게요. 마펠 시너지의 21번. 자, 유리함수 fx가 있는데 유리함수 fx가 x 더하기 a분의 1 플러스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b를 구하여라. 자, 가에서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2다. 나에서는 x는 1에서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간단해. 자, 유리함수기 때문에 점근선이 있겠지? 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애. 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a일 거 아니야. 여기가 b일 거 아니야, 그지? 자, 여기가 1이 양수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유리함수잖아, 그지? 자, 여기에서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2로 간다. 자,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네, 계속. 계속 그럼 어디로 가까워지는데 2로 가까워진다니까 얘가 뭐란 얘기야, 이게 b가. 2란 얘기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1이란 얘기야. 왜? 얘가 1이란 얘기야. 좌극한은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 우극한은 어떻게 돼? 양의 무한대. 서로 다르잖아, 그지?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초반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문제도 터프라고 나왔네. 그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유형 3번에서 보면은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22번. 자, 그래프를 좀 먼저 그려놓을게. 이게 fx고요. 이게 gx입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 자, 기억.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더하기 gx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우극한인지 자극한인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우극한 자극한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x가 1의 자극한. 그럼 1의 우극한일 때 fx는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1로 가요. 이러면 안 돼. y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0으로 가까이 가고, gx는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갈 때 어디로 가? 2지, 2. 맞아요? 따라서 이 값은 2다.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도 0으로 가지? 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네. 마이너스 2. 서로 다르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해됐어? 자, 니은은 존재하겠지? 왜? 이 위에 거는 fx하고 gx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값이 나왔지만 밑에 거는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4가 되겠지, 그냥 둘 다. 그래서 니은은 존재하게 된다. 이해됐어요? 자, 디귿은 둘이 곱하지? 그럼 우극한, 자극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작은 쪽으로 갈 때도 어떻게 돼? 0으로 가지? 그럼 뒤에 뭐가 오더라도 항상 얼마겠어? 0이겠지? 따라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지? 여기서는 뭐 이 정도가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해. 자, 25번 한번 더 해볼게. 선생님 문제 쓰고 있는 동안에 풀어봐. 25번. 세연아, 알아들어? 음, 자, 처음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 x가 3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이 2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3으로 간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의 우극한인지 3의 자극한인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고, fx가 3의 우극한일 때는 3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1이지 얘가. 3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1로 간다. gx가 3보다 큰 쪽으로 갈 때는 너도 1로 가는구나. 그래서 합쳐서 2네요. 자, 3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는 1. 얘도 3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1. 얘도 2구나.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지? 두 번째. 니은에서는 x는 1이라고 돼 있죠? 리미트 x는 1이다. 그랬을 때 fx-gx를 물어봤다. 자, 우극한, 자극한 생각해보자. f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2네요. 빼기. g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1이구나. 따라서 1이에요. 자,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는 3이구나.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는 2구나. 빼니까 둘 다 똑같이 1이다, 그지? 이것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디귿. x가 2로 갈 때 gx. 자, 디귿은 있잖아. fx는 2로 갈 때 얼마야?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전부 다 2지, 그지? 분자는 2야. 그지? 근데 분모는 봐봐. gx가 2로 갈 때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디귿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리미트를 위아래로 뜯을 수 있느냐? 뜯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개념을 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필기 한번 하세요. 그래프를 다 지워버렸네. 하여튼 요거만 놔도. 자, 개념을 정리할게. 자, 수렴하는 함수 fx와 gx가 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수렴하는 함수일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리미트 fx 더하기 gx는 리미트가 분배가 됩니다.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리미트가 어떤 두 개의 함수가 더하든지 빼든지 묶여있는 함수 앞에 리미트가 붙어 있을 때에는 이 fx하고 gx가 각각 수렴한다면 이 리미트는 분배시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수렴하지 않을 때에는 분배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수렴하지 않아도 분배해서 성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분배하는 건 언제뿐? 수렴할 때뿐. 오케이? 두 번째, 리미트 fx 곱하기 gx가 있을 때에도 수렴하는 fx, gx이기 때문에 리미트 fx 곱하기 리미트 gx 이렇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게 잘 알아도. 자, 세 번째, 나눗셈일 때 이것도 이렇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 리미트 fx가 0이 아니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 봐봐. 리미트가 분모, 분자로 분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하고 있었잖아. 분배할 수 있지만 얘는 뭐가 안 된다? 분모가 0으로 가지?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틀렸단 말이지. 이해됐죠? 자, 26번의 유형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이 단원 자체는 극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어떤 수학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추면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이야. f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가 존재한대요. 존재한대.
자, x가 3으로 갈 때 fx가 존재한다. 즉, 다시 말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말? 아,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지. 맞지? 자, 그러면 우극한, 3보다 큰 쪽에선 얘잖아, 그지? 그러면은 절대값의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x가 3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양수지? 그럼 절대값 그냥 날아가도 되겠네. 따라서 뭐만 남는다? x 더하기 3만 남고 x가 3으로 가니까 6이겠네요. 3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는 a잖아, 그치? 따라서 a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할만하지? 자, 요 페이지의 그 밑에 터프는 직접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5번. 요 페이지에서 할 말이 좀 많네. 자, 유형 5번을 볼게요. 가우스 기호라는 게 들어있는 것에 극한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가우스 기호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은 가우스 x다라고 하면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우리가 그것을 가우스 기호라고 얘기하지. 맞지?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가우스 마이너스 3.2야.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며. 여기가 마이너스 3.2야.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지? 마이너스 4지. 자, 33번 문제를 볼게요. 그럼 이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가우스 x-2의 값이 얼마니? 이게 a잖아, 그지? 자, 요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은요, 빠르게 계산하는 요령은 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지. 그지? 그럼 그거를 1.1을 대입해. 1.1을 대입해.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0.9가 되지. 마이너스 0.9는 얼마야, 가우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편해.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뭘 대입해? 0.9를 대입해. 내 말 이해됐니? 이거 기록 잘해놔. 나중에 헷갈린다.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가우스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있다.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뭐 대입하라고? 0.9를 대입하라고. 맞지? 0.9 집어넣으면 얼마야? 1.1이네. 따라서 얘는 1이다. 됐지? 그럼 밑에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3보다 큰 쪽에서 올 땐 뭐 대입해? 3.1을 대입하고 3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2.9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됐죠? 나머지 다 그렇게 풀어주면 돼. 자, 37번 풀어줄 건데 38번에서 있잖아. 37번을 내가 풀어주고 38번은 너네들이 해봐. 38번에서 이게 무슨 뜻이니? 문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어떤 fx가 3-x는 f의 3 플러스 x다. 이것을 만족시킨다. 이게 무슨 뜻이야? fx는 3의 대칭이라는 뜻이야. 그치?
자, 어떤 축이 3이라는 얘기야. 뭐 그게 2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뭐 헷갈려. 이렇게 하여튼 3에 대칭한다는 얘기야. 누가? 이게. 헷갈리지 마. 만약에 x랑 3이랑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3은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주기, 6이 아니라 이게 3. 주기가 얼마? 6이란 뜻이야. 얘는. 선생님 이게 왜 주기가 6이에요? x에다가 이게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x에다가 내가 x 더하기 3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니? f의 x 더하기 6이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돼요? f의 x가 되잖아. 그럼 x가 1이면 x7하고 같은 값이고 x가 2면 8하고 같은 값이고 3이면 9랑 같은 값이기 때문에 6마다 주기성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숫자가 앞에 나오면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뜻이고 x가 앞에 나오면 요 한쪽을 갖다가 x로 만들어줄 수 있는 x 값을 집어넣는 거지. x 더하기 3을 집어넣어서 6이 주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알겠지? 여기 또 주기가 3이에요. 이러면 안 돼? 응? 요거 얘기해주고 싶었어. 자, 그럼 우리는 문제는 그 위에 거 36번을 볼게요. 36번. 자, 어떤 정수 n에 대하여 k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 n이 뭐라고? 정수라고. n이 정수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지. 리미트 x가 n보다 큰 쪽에서 올 때와 x가 n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로 나눠주자. 자, x가 n보다 큰 쪽에서 온다면 잠깐만. 양수 음수인지도 따져줘야 되겠네. 그지? 그냥 정수라며. 이런 이거 문제 복잡해. 일단 양의 정수라고 생각해봐. 일단 n이 0보다 크다고 생각해보자. 그 n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얘는 뭐가 돼? n이지. n제곱이 되고 얘도 n이지, 그지? 그게 k야. n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얘는 뭐가 돼? n-1 n-1의 제곱 더하기 n이지. 가우스 없는 애는 그대로 n이야. 맞지? 요 두 개가 똑같이 k니까 n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왜? 맞잖아. 그러면 이 계산하면 얘랑 곱하면은 n-1 곱하기 n제곱 더하기 n이랑 n에서 n-1의 제곱 더하기 n이랑 갖다가 놓는 거지. n 지워버릴게. 그럼 n-1, n 플러스 1이 이거 안에서 계산하면 n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구나.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n제곱 날라갔고 n이 얼마다? 2구나, 그지? n이 양수라고 정의했을 때 n이 2가 나왔어. 성립하겠지? n이 0보다 작을 때를 해버리면 아마 모순이 생길 거야. 응? 답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내가 왜 그랬냐면 이게 음수면
예를 들어서 n이 마이너스 3이라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상관없네. n이 정수기 때문에 상관없네. 나 아까 그거랑 착각했어. 마이너스 2.3 이런 거랑 착각해가지고 이 값이 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굳이 나눌 필요 없다, 그지? 양수, 음수 나눌 필요 없네. 왜? n이 정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3이라 그래도 큰 쪽에서 오면 마이너스 3이고 작은 쪽에서 오면은 마이너스 4일 거 아니야, 그지? 하나 빼면 되는 거니까 똑같지. 이해돼? 굳이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유형 5번까지 지금 했지. 유형 5번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조금 연습을 좀 해보고, 유형 6번부터 선생님이 다시 할게. 지금부터 우리 배운 데까지 그 문제들을 쭉 앞에서부터 풀어봐.